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본다고 했죠. 바로 초신성이 그 답입니다. 여러분, 초신성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슈퍼노바요.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나요? 마치 새로 탄생한 별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사실 이 초신성은 하늘에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새로 탄생한 별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이 시간이 흘러서 폭발하면서 엄청난 빛을 내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아주 늙은 별입니다. 우리 교과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쪽입니다. 철보다 무거운 원소의 생성.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 철까지만 만들어진다면 철보다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큰 별들은 내부에서 철까지 만들고 핵융합을 중단한 이후에는 중력에 의해 계속 수축한다. 핵융합을 중단했으니까 정력각평형이 깨지겠죠. 정력각평형이 깨지니까 별 내부가 쭉 수축하겠죠. 자, 그럴 때 이때 철의 원자핵이 중력 수축을 견디지 못하면 별은 대규모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폭발하는 별을 바로 초신성이라고 한다. 오른쪽 한번 볼까요? 초신성이 뭔지? 초신성, 질량이 큰 별이 급격히 폭발하여 매우 밝아지는 별로 초신성이 폭발할 때는 별의 구성성분 물질 대부분을 밖으로 내뿜어 주위에 가스와 먼지 등이 남는데 이것이 바로 초신성의 잔해이다. 여러분, 초신성 잔해라는 말도 들어본 적 있어요? 이 사진들이 바로 인간이 관측한 초신성 폭발의 흔적입니다. 다 나사에서 다운받은 사진들이에요. 진짜 아름답죠? 잘 보면 가운데 별이 있고 그 주위를 둘러싼 물질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물질들은 원래 별이었던 물질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흩어진 거예요. 진짜 아름답죠?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초신성이 폭발할 때 방출되는 막대한 양의 에너지는 아주 짧은 순간에 많은 종류의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게 한다. 자, 이것이 바로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하여 우주 공간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분포하게 되었고 초신성의 잔해가 뭉쳐져 생성된 별이나 행성들은 무거운 원소를 많이 포함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성이 폭발할 때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철보다 더 큰 원소를 합성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철까지는 핵융합으로 만들고 철 이상부터는 초신성 폭발로 인해서 그 에너지로 원소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그림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 중력 수축을 더해야겠어. 중력 수축이 계속되면 철의 원자핵이 견디지 못하지. 그래, 마침내 나는 급격히 폭발하는 별 초신성이 되지. 이처럼 초신성이 폭발하면서 철보다 무거운 우라늄, 토륨과 같은 아주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과거 우리 역사에도 초신성을 관측한 기록이 있거든요. 뉴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잘못된 걸 눌렀는데 황금올리브의 화끈한 변신, 핫하고 바삭한 맛. BBQ 핫 황금올리브 크리스피 콤보로 즐겨봐. 조선시대에도 천문학이 발달했던 걸로 알려졌지요. 당시 천문관들이 밤하늘을 관측해 세종실록에 꼼꼼히 적어놨는데 600년 전 이 기록들 덕분에 얼마 전 별 폭발의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최근 국제천체연구팀은 전갈자리 주변에서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폭발 흔적인 가스구름에 둘러싸인 이 별은 별의 일대기를 알려줄 중요한 단서로 주목받았습니다. 연구팀은 별의 움직임을 역추적해 1934년 이후 세 차례의 작은 폭발인 외소신성 폭발이 있었던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난관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과거 기록을 찾지 못해 연구는 답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 순간 돌파구를 열어준 건 뜻밖의 600년 전에 쓰인 세종실록이었습니다. 당시 천문관들은 1437년 3월 11일 미수, 즉 전갈자리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객성인 손님별이 나타나 14일 동안 반짝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른 별보다 밝게 빛났다는 이 손님별을 분석했더니 연구팀이 찾던 별과 위치와 움직임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연구팀은 당시에 외소 신성 폭발보다 큰 신성 폭발이 일어났던 사실도 새로 밝혔습니다. 최신 망원경과 우리의 선조의 우수한 과학기술이 만나 별 폭발의 비밀이 풀린 겁니다. 왕조가 유지되면서 한 기관에서 천문 관측을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천문 기록의 연속성이나 형식의 통일성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를 넘나든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지에 실려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소개됐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기록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세종실록이 아니라 조선안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던 이 글을 가지고 연구 자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네이처에 논문에 실리는 게 진짜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진짜 평생 딱 한 번만이라도 네이처에 논문에 실리기를 바라는 과학자들이 진짜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진짜 꾸준한 기록은 정말 유의미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는 거, 글 쓰는 거, 사진 찍는 거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세요. 그게 언제 빛을 발할지 모르니까. 쌤은 책을 읽을 때 너무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걸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계속 그 글을 곱씹고 싶으니까. 그래서 쌤이 중학생일 때부터 책을 읽을 때 정말 공감이 되거나 마음에 딱 꽂히거나 아니면 정말 웃긴 문장들을 수첩에 적어뒀었어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기록이겠죠? 가끔 심심할 때 뭐 버스 기다린다거나 뭐 그런 짬짬이 그 수첩을 읽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보세요. 의미 있는 기록이 될 테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은 교과서 30쪽부터 미리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 많았어요.